야,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대파리 다 되셨네. 우리가 어땠어요? 저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이, 두 분은 또 잡수세요. 얹힐라. 조금 있다. 조금 있다. 너무 밝으시다. 좀 쉬시도록 좀 카메라 조금만 완전히 백발 노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파만파 회장님이신 김수열 회장님께서 막 그동안 3개월 가까이 억울하게 옥살을 하다가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 막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하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베리베라가 베리 번쩍번쩍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국민 기본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 기본권을 우리가 지키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8.15 집회라는 것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집시법 위반으로 이렇게 구속을 됐지만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원에서 용기를 가지고 백인 집회를 허용해 줬고 또 이번에 재판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일단 보석은 됐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대한민국을 온전한 법치국가로 그리고 정말 완전한 자유민주 체제를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참 걱정이 많이 되시더라도 모든 것들이 잘 되리라 생각하고 잘 협조해서 특히 코로나 전국의 그 건강을 잘 유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세상이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참 그동안 이 안에 있으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되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에 건강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재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또 법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추운데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해야지, 박수. 자, 그동안 안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말씀. 고책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교도관들이 다 잘해주고 또 우리가 참 들어와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같이 협조해줘서 큰 무리 없이 잘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우리가 참 국민에게 다가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참 막무가내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지만은 저도 안에서 소식은 대략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부가 또 못하는 게 있으면은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말 대안이 있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보다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젊은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그야말로 야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행동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해 나갑시다. 다시 한번 애국 시민들한테 협조를 당부하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그동안 참 많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해서 또 우리 법과 정의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억울한 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잘된 점도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체제로 굳건한 동맹하에 이 나라의 국채를 잘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동안 그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 않느냐. 또 대안을, 이슈를 정확하게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우파가 되고 또 그러한 민주화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알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님 근황은 어떤지,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는지, 혹시 뵌 적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계시는지 전혀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동이 다르고 해서 어떻게 뭐 잘 지내고 계신다는 소식만 어렴풋이 듣고 있지 알 수가 없고, 나머지 분들은 대충 이제 변호사 면접이 있을 때 이럴 때 멀리서 보지만은 대화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 TV라든지 또 신문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TV는 뭐 좀 통제돼 가지고 하지만은 신문은 자유자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너와라. 아이고 그래. 한 번만 고생 많습니다. 좀 얘기 좀 한 번만.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만나신 적이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목사님은 먼발치에서 몇 번 뵙기만 했지 정상적으로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건강은 보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좀 목에 뭘 이렇게 좀 하고 계셔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됐는데 아마 그거는 변호사들 통해서 물어보니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뭐 참 어려운 관계에서도 잘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발치로 여러 번 뵀습니다. 네. 근데 대화는 못합니까? 이거 그렇게 안 됩니다. 이영환 전사님 전화 한 번만 받으세요. 누구요? 이영환 전화 한 번만. 예. 나오셨어요 지금? 자 나오셨어요? 저쪽에 계십니다. 네. 살이 많이 빠지셨네. 교수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무슨 고생. 있으셨어요. 밥도 안 먹고 왔습니다. 예. 일단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신문을 안에서 조정도 열심히 봤는데 한국의 사태가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특별하게 내가 뭐 신문들을 옹호해 줄 건 없지만 안에서 사실적인 신문을 발행부터 쫙 다 있거든요. 요새 조중동이 상당히 글을 잘 쓰고 이 신문들의 논조를 보면 이 정부가 결정적으로 좀 외임독적으로 뭐 본드박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국의 정치적 장래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 한때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발 문 대통령이 화해와 포용의 입장에서 전 노무현 대통령의 반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안 됐어요. 좀 안 돼서 그것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텐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리고 뭐 저의 그 혐의 사실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지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우리가 예상 그 보고한 그 인원보다 몇십 배를 더했다는 게 위반 사항인데 그것은 집시법의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집시법은 예를 들면 무슨 뭘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공산주의 선전을 했거나 아니면 폭력 사태를 벌였거나 그러면 그 집시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집시법 위반에 1000명 모입니다 하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500명 모였다거나 2000명 모였다거나 그러면 너 이거 위반이다. 그래서 그 위반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위반 사항에 보면 조직, 뭐 이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인원은 딱 빠져 있어요. 인원의 다수는 그 범죄 혐의 사실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엊그제 보석 재판에서 그 얘기 했습니다만은 미국은 하루에 수만 명이 확진이 되고 지금까지 세상 목숨을 잃은 사람이 25만 명이 넘는데 2차 대전에 미국 사람들이 전사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도 워싱턴에서 몇만 명이 데모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수고해도 그거 했다는 사람 저 집회 주최했다고 해서 누가 처벌하고 구속한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영국도 그러고 프랑스도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갖다 집어넣는 것은 결국 이 정부가 너무 불안해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참 이 나라의 장래에 그 사람들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굉장히 불안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한 얘기는 뭐 더 할 거 없고 공리보트에 가서 밥은 잘 먹고 그 안에서 생활은 뭐 불편한 게 없었습니까? 음식은 괜찮았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살이 많이 그래서 빠지셨어요. 그 저 돈 없는 사람들이 일부러 범죄 지려가고 수용소 들어간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루에 꼭 1시간씩 꾸준히 운동을 해서 살은 일부러 많이 빼고 다리나 어깨는 근육이 더 좋아졌습니다. 덕분에 다이어트를 좀 했습니다. 예,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지지하시고 또 그 나오시기를 기대하고 희망했던 그 국민들과 지지자들한테 좀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슨 격려나 영치금 이런 걸 보내줘서 민망해서 뭐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고 너무 잘하셔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이 안에 있으니까 굉장한 힘이 되더군요. 힘이 돼서 저는 이 감옥소는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런 걸 가지고도 감옥소에 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민 그 참여 재판을 신청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구성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위임을 했고 재판부가 알아서 3인조로 이제 재판하는 사람들 중에 쟁쟁한 부장검사, 부장 판사들이에요. 1월 25일 날 이제 제 1차 공판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착실하게 설명해서 서로 명예스럽게 윈윈하는 그런 재판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전에 나오신 일파만파 김수열 회장님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재판 도중에 김경재 총장님께서 나는 괜찮으니까 그 김수열 회장님의 노모 문제도 있고 하니까 거기부터 먼저 내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는데 그때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아니 그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두 사람을 보석을 해주는 것은 좀 정부에게 부담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건강상의 이 하트에 스탠스를 집어넣은 거 외로는 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에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따뜻한 몸을 보호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양반의 노모가 94인가 5인가 되고 이빨이 4개가 빠졌대요. 그래서 속된 말로 오늘 내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영 둘 중에 둘이 다 오기가 그렇다면 김수열 동지 먼저 보내도 막 강조하지 않겠다. 그런 저기 그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 젊은 저 변호사들이요. 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잘못됐다. 후인 이내로 제한하는 거는 헌법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아, 그래. 이건 이 재판. 계속 해야 됩니다. 예, 이 재판은요, 헌법재판입니다. 네, 네. 헌법적입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것이 인간의 그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뭐 권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된 여러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이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문제에 대한 일종의 헌법적 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판만 좀 이따 볼게요. 일파만 지금 드세요.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자, 됐습니다. 먼저 하시죠. 드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한번 드십시오. 이제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내리면 안 되는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조화 변호사가 나 빼줬어요. 알겠습니다. 일파만파 부회장. 공명대 빼주죠.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또 유방파 이쪽에서 먼저 나오셔서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좀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파만파 나오시지 않았어요? 나오십니다. 저 밑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총재님, 저기 총재님하고 그 다음에 저 유방파 회장님 나오셨는데 아직까지도 정광훈 목사님이나 더 멀리 가는 4년이 가깝게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안에 계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훈 목사에 대한 혐의가 그게 말이 안 되는 혐의예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뭐 요새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비치는 그런 경우 좀 말도 되지 않는 건데 12월 말에 선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좀 나누어서 좀 설명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치세에 몇 가지 하자가 있고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탄핵을 당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누가 감히 국민에게 사과를 합니까? 김종인 씨가 왜 사과를 합니까? 김종인 씨는 그 탄핵을 진행할 자기는 어디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저쪽 편에 있었죠.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고 이 탄핵의 문제는 당시에 그때 신한국당이죠. 신한국당에서 몇 사람들이 소위 이명박파가 반발해갖고 몇십 명이 저쪽으로 가서 형님 동생 하면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고했으면 자기들이 다 물러나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은 제가 개인적으로 학생운동 때부터 잘 아는 사람이어서 이번에 어떤 지난 한 9년간의 보수의 괴멸 이 사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 이명박 두 지도자의 개인적인 불신과 불화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소위 자유민주주의의 재건은 뼈저린 반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깨집니다. 또 깨지고 특히 요새 미국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투표를 반드시 손투표해야 합니다. 대표를. 그거 하지 않으면 다 했던 것도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야당이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두 사람의 대통령들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할 것이 아니라 선거법을 자세히 봐야 돼요. 네?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자기들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말만 하면 뭐예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무슨 생각이에요? 정계를 은퇴한다거나 뭐 그런 걸 해도 마음만 사과합니다. 그러면 니는 그때 어디서 뭐 했냐 이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또 제 아는 친구나
후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하고 가까운데 막판에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가서 서 있기는 했지만 보니까 뭐 씹는 표정으로 있더라고요. 할 수 없어서 그랬겠지만 국민의힘이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단일 후보를 만들지 못하면 선거는 또 질 겁니다. 이제 국민들 시각은요, 국민의힘도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너희들이 한 게 뭐 있느냐, 전부 다 이중대 역할만 하지 부정선거 방지 대책도 세우려고 안 하고 부정선거 인정 안 하고 민경욱이 저 부정선거 미국에서 하는데 그거 출당시키려고 노력만 하고 김종인이 거기서 하는 게 뭐 있느냐 하는 이게 팽배해 있습니다. 원래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원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람인데 원래 정치적인 이렇게 그런 걸 잘 꾸미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적당한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막판에 김종인 씨가 와가지고 몇 사람 잘랐죠. 차명진하고 또 여기 김대호 네. 환하게 이 사람들을 자르는 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아니 한 사람이요. 저도 저 선거에서 나가서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주요한 정당의 후보까지 돼서 나갈 때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숱한 고난의 길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떤 사람이 당장에 모가지를 쳐버려? 것이다. 근데 저희는 지금 4.15 부정선거가 부정이라는 의혹이 드는데 우리 기득권들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 민초들 같은 경우는 나의 권리, 선거권의 나의 권리와 명예를 찾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나도 그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앞장서서 얘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만은 그 문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좀 많이 이제 퇴색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에 관계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이것을 그냥 닫아버리고 소신하고 가서 당교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하와이 기기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은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중국이 개입했다. 당연한 건데 총재님 힘드시니까 빨리 가시게 하세요.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하면 한국은 민주주의 허울만 하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네. 이 체제 전쟁에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입니까, 총재님? 그러니까 야당의 그 진영이 재편돼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 김동길 노재봉 등 국민의힘 해가지고 광고가 몇 번 나온 거 봤습니다. 그래서 노재봉은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선배신데 드디어 그 양반들 일선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상당한 그 국민적 성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어떤 경우든 민주주의라는 것이 민주주의 앞에 인민민주주의 뭐 별거 다 붙이지 않을게 민주주의만 지킨다는 것이 지금 많이 약합니다. 민주주의를 해줘. 자유를 붙이자는 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제가 자유총연맹 총재를 하면서도 민주주의에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가짜라고 저는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지평을 여는데 하나의 고통과 시련의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착해야 돼요. 서두르고 해버리면 국민으로부터 소외됩니다. 우리 국민들이라는 게 편한 것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좋은 홍보 인원, 그 좋은 설득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생각하고 그래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당장 내년이죠.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대로 입 다물고 있는 국민의힘당 가지고는요. 이제 이 체제로 가면은 그냥 추미애가 나와도 서울시장 되고 어디 꺼베이가 나와도 다 됩니다. 우리가 이제 뺏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도 그 멍청한 자유힘당은 그걸 말도 안 하고 그래도 이석수 가져오려고 뭐 하고 있더라고요. 총재님 너무 힘드신데 총재님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하나 TV에서 나왔는데요. 힘들지 않습니다. 여기 저희 너하라에서 나왔거든요. 너하라. TV에서 예. 한마디만 해주시면. 인권 한마디만 해주시면 너하라 TV 정호원 목사님에 대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몇 차례 스쳐서
손도 잡고 사인도 모르고 했는데 무지무지하게 조그만 거 이거 막 교도관들이 막 10여 명이 맞고 난리를 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하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또 그래서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안부는 저기 계시는 우리 구주와 변호사를 통해서 안부는 꾸준히 맺고 그거는 지금 100일이 넘었죠? 네. 나는 81일 만에 나와서 좀 빨리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제 12월 말에 무죄 석방이 되면 맨 작년에 그 양반 나오실 때 내가 여기서 손 들어갖고 서로 얼싸한 것처럼 여기 나가서 다시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구주와 변호사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죄를 확신하고 오늘 저기 아까 말씀하시고 하셨으니까 가고 이제 곧 가셔야 되니까 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세상은 다음에 또 유튜브에서 모시도록 하고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나오셔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됐으면 좋을지 한국 말씀을 나는 좀 보석 조건이 불법 집회는 절대 가담하지 말라 하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불법적인 성격을 가진 그룹핑에는 참여하는 것을 제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뷰 이런 건 괜찮나요? 그게 관계없죠. 합법 집회도 법리상으로는 괜찮은 거잖아요. 합법 집회는 이제 불법 집회도 있고 또 하나는 내년 그 시장 선거가 사실은 내후년에 정권 교체 선거하고 전초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선거에서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그 다음 정권 교체도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렵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내에 야권이 어떻게 단일화해서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혜를 못해서 여러 사람들을 설득하고 같이 뜻을 모으고 하는데 인력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재 총재님 나오셨는데 박수를 한 번 안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겼습니다. 구주와 변호사님 인터뷰.